여러분 안녕하세요. 디프로그입니다. 인테리어 디자인 공사, 환경 개선 공사 차이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디자인 공사는 무엇일까요? 디자이너가 있고 없고 차이, 레이아웃 변경의 차이, 인테리어 회사의 역량의 차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목공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보통 환경 개선식 공사에서는 목공이 들어왔을 때 몰딩의 교체라던가 어디 약간 좀 땜빵 한다던가 벽체를 조금 벽을 하나 친다던가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목수 반장님들이 며칠 들어오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디자인 공사는 목공사가 메인이 됩니다.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2주일까지도 목공사가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일이 늘어나는 만큼 비용도 당연히 늘어나게 될 거예요. 여기서 환경 개선 공사와 디자인 공사의 비용 차이가 발생되게 됩니다. 얼만큼 목공사로 디테일의 기초를 잘 잡았는지부터가 이 디자인 공사의 퀄리티를 좌우하게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히든 도어니, 스텝 도어니, 마이너스 몰딩이니, 무문선이니 이런 것들 다 목공사가 수반되어야만 구사할 수 있는 디테일들입니다. 목공사로 벽체를 잡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죠. 목공사를 하기 때문에 형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목공사 디테일 이거 유튜브 한두 번 보고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뼈를 깎고 살을 깎는 노력이 있어야 이 디테일들을 습득할 수가 있고, 또 눈에는 보이지 않는 디테일들이 많이 숨어있기 때문에 노하우도 분명히 필요하죠. 디자인 공사가 전문이 아닌 업체가 처음부터 디자인 공사를 맡는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절대 쉽지 않을 겁니다. 저 역시도 디자인 공사 한다고 열흘 걸릴 목공 작업 15일 걸리고 시공했다가 뜯었다가 다시 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었는데요.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더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때 소비했던 시간과 노력을 토대로 지금은 현장 관리자 교육과 매뉴얼화로, 그리고 이건 전문가 용어인데요. 일명 대나웃이 없는 현장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제가 분신술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디프로그 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의 퀄리티를 획일화하기 위해 현장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괜히 좀 저렴한 비용으로 환경 개선 공사하는 업체한테 디자인 공사를 맡겼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어요. 반대로 환경 개선식 공사를 디자인 업체에게 맡겼다가는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보통 진행하는 방식과 투입되는 인원이 다르고요. 환경 개선식 공사를 하는 노하우가 전문 영역이 아니니 부족할 테니까요. 환경 개선 전문 업체는 실력이 낮고 디자인 업체는 실력이 뛰어나다? 아닙니다. 병원에서도 우리 이렇게 과가 있잖아요. 이비인후과가 있고 안과가 있고 내과가 있는 것처럼, 그것처럼 전문 분야가 다른 것 뿐입니다. 이처럼 예산과 니즈에 맞춰서 디자인 공사는 디자인 업체에게, 환경 개선 공사는 환경 개선 전문 업체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디자인 공사를 꼭 해야 한다고 하신다면 경험이 많고 좋은 포트폴리오가 맞는 실력 있는 디자인 업체에게 공사를 의뢰하시는 것이 맞겠죠. 근데 여러분, 인테리어 할 때 꼭 디자인 공사를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산은 적은데 무리해서 디자인 공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환경 개선식 공사로 이제 집의 베이스는 좀 깔끔하게 만들어 놓고 홈스타일링으로도 충분히 집을 예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반대로 디자인 공사를 멋지게 해놨는데 가구나 홈스타일링이 안 받쳐준다? 그럼 멋진 집이 될 수 없습니다. 인테리어 하실 때 인테리어 시공으로 가구나 홈스타일링까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붙박이장처럼 꼭 그 벽에 딱 맞는 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기성 제품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격도 더 저렴하고 마감의 퀄리티도 기성 제품들이 훨씬 좋아요. 기성 제품들은 대량 생산을 함에 따라서 생산 원가와 품질이 조율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품의 품질 검증까지 완료된 상태일 테니까요. 집 꾸미기의 모든 것을 인테리어로 해결하시려고 한다면 비용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그마한 가구까지도 현장에서 다 제작을 하거나 붙박이장 업체에서 만들어 온다면 비용은 올라가고 퀄리티는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저는 저희 상담 오시는 손님들에게 꼭 그렇게 말씀드려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붙박이장 말고는 나머지는 다 기성 제품 사용하시라고요. 저희 집 역시도 붙박이장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기성 제품을 사용해서 인테리어를 마무리했습니다. 물론 예산이 넉넉하다면 더 좋은 형식을 가진 디자인 공사 베이스와 또 멋진 가구를 놓으면 금상첨화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테리어 공사는 니즈와 예산에 맞춰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너무 디자인 공사에만 집착하지 마세요. 하지만 목공사를 제대로 한다면 우리 집은 분명히 확 바뀌게 됩니다. 목공사를 함으로써 보여지는 부분뿐만 아니라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열이 취약한 부분이 많을 것이고 이제 그 부분을 목공사로 보완해 줄 수 있겠죠. 이런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혁명이
발생되는 시발점이 바로 목공사입니다. 우리 집이 예뻐지는 뭐 이런 디자인도 중요하겠죠. 목공으로 만드는 디테일로. 하지만 겨울에 뭐 너무 춥거나 결로가 생기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집의 기능적인 측면을 보완해주는 것도 목공사입니다. 기껏 목공으로 집 전체 다 돌리고 나서 벽지하는 분은 안 계시겠죠? 최소 필름 마감으로 권장드립니다. 내구력과 유지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할 테니까요. 하지만 이 역시 벽지보다는 필름으로 했을 때 비용이 더 상승되겠죠. 그래도 제가 장담하는데 꼭 투자한 보람이 있는 마감재가 될 것입니다. 필름은 기본적인 내구도도 종이인 벽지보다 훨씬 강하고 뭐 웬만한 오염 같은 것들 물티슈로 쓱싹 닦으면 거의 다 지워져요. 또 필름 자재 특성상 레지 라인을 주게 되는데 이게 디자인의 일부가 될 수도 있고 한 판 한 판 나눠져 있으니 혹시 파손이 된다면 그 판만 교체하면 되니까 보수도 더 수월하게 됩니다. 또 기본적으로 페인트로 마감을 하겠다고 하신다면 이 역시 목공사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목공 막 다 끝나고 나서 필름으로 할지 페인트로 할지 결정하시면 안 돼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어떤 자재로 마감을 할지에 따라서 목공사의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목공사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전기 배선의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목공사를 하게 되면 기존 콘크리트 벽과 저희가 세우는 가벽 사이에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그 공간을 이용해서 배선들이 이동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거실에 비디오폰, 온도 조절기, 스위치 이 3대장들 모여있는 거 꼴보기 싫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 녀석들을 적당하고 쓰기 좋은 위치로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게 모였으니까 사용하기 편해서 좋다? 이런 분들은 그냥 두고 쓰시면 돼요. 그럼 그쪽에 굳이 목공사를 안 해도 될 테니까요. 배선의 이동이 없는 벽이라면 타일 자재를 선택해서 수평 수직을 맞춰서 시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런 배선 이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좋은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저희가 요즘에 TV를 매립하는 거를 많이 하잖아요. 또 저희 집 같은 경우는 TV를 매립했는데 매립된 뒤쪽에 HDMI 선을 넣어서 TV 옆쪽에 있는 벽으로 빼놨어요. 뭐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한다던가 외부 기기를 입력할 때 TV 밑에서 선이 주렁주렁 나와도 되지 않으니까 깔끔한 인테리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목공사를 해야 가능하겠죠. 마지막으로 붙박이장이나 주방 가구를 넣을 때 서라운드 없는 시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보통 집의 콘크리트 벽과 천장은 절대 수평 수직이 맞지가 않습니다. 이 수평 수직을 맞춰줘야만 서라운드 없는 가구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가구가 들어가는 바닥 역시 수평이 안 맞을 테니까 수평 몰탈 시공도 필요할 겁니다. 오늘 짧게 디자인 공사와 환경 개선식 공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그 차이가 바로 목공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명 목공사를 통해서 집의 형식이 바뀌게 되면 더 좋은 공간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맞는 공사가 환경 개선식 공사인지 디자인 공사인지 판단하실 수 있는 좋은 영상이 됐기를 바라면서 오늘 전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인테리어 크리에이터 디프로그였습니다.